네, 안녕하십니까. 미니 창고 다락이라는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 운영하는 세컨 신드롬의 최진욱입니다. 오늘은 앞서 두 분 발표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뭔가 건물 단위였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셀프 스토리지는 현재 한국에서는 사실 건물 단위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호실, 건물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수익화를 하고 있는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다락은 이제 서울에만 한 100개 정도가 있고 전국에는 한 18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어떤 서비스고 어떤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좀 뻔한 얘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공실 문제는 뭐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요. 뭐 비단 무슨 명동이나 강남 이런 그런 번화가 임대료가 비싼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뭐 지하상가, 오피스, 심지어 요즘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이나 뭐 사옥이나 회관 같은 곳들도 공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유동인구가 당연히 부족할 거고 건물이 낙후되면서 좀 오래되면서 낙후된 건물 컨디션이 낙후되다 보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오는 업종이나 이런 게 좀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이것도 당연히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리테일 쪽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보기에는 계속 좀 줄어들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AJMT에서 하는 그런 특별한 호텔들처럼 특별한 경험을 주지 않는 한 사실 오프라인 공간의 활용도는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셀프 스토리지, 뭐 이제 쉽게 이해하면 공유 창고인데요. 공유 창고를 활용한 유휴 공간 수익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프 스토리지는 뭐 단순합니다. 그냥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을 바깥에 있는 공간으로 옮겨서 보관하는 어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약간 비교를 하자면 내 컴퓨터를 좀 더 쾌적하고 뭐 좀 용량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외장 하드에 불필요한 거를 보관하듯이 뭐 어떤 집의 외장 하드라고 주거의 외장 하드 혹은 사무실의 외장 하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셀프 스토리지는 한 18년도에 거의 초기 등장을 해서 거의 매년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전국에 1000개 정도의 시설이 운영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집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계시잖아요. 집을 좀 깨끗하게 쓰고 싶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캠핑이나 뭐 골프 이런 취미 활동도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이 수요는 계속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뭐 하나하나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사를 하실 때 약간 그 기간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다락에다가 그 이삿짐을 보관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꽤 많은데 수집품 보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레고라든가 피규어라든가 그다음에 신발 같은 거 요즘 리셀하려고 보관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는 명품인데 명품이 아니고 명품의 케이스들, 뭐 박스라든가 쇼핑백 같은 것도 꽤 많이 보관하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리셀을 할 때 집에다 두기에는 좀 뭐 공간이 좀 많이 차지하니까 거기다 좀 저희 다락에다 보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거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현재 그 이용료가 그렇게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 다락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점마다의 그 가격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1m, 1m, 2m 정도의 공간이 약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사실 저렴한 서비스는 아니다 보니까 20대보다는 이제 30, 40대 아무래도 구매력이 좀 높은 30, 40대가 주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뭐 1인 가구 비중이 좀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 사실 1인 가구 중에 이제 원룸 같은 데서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계절 의류라든가 뭐 이불 같은 거를 그 원룸에 두면은 상당히 엄청나게 좁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절용품을 이제 다락으로 돌려서 그 원룸을 조금 더 넓고 쾌적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이제 저희 고객의 이제 보관 사례인데요. 뭐 위쪽에 보시면은 그냥 저렇게 본인들이 저렇게 잘 꾸며서 쓰세요. 뭐 이렇게 안에 서랍장 같은 것도 갖다 놓으시고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걸로도 사용을 하시고 왼쪽에는 이제 뭐 약간 교수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책을 저렇게 보관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레고나 캠핑 장비 그다음에 저 맨 오른쪽은 이제 어떤 보드 카페를 하시는 자영업자 분이신데 보드 카페도 이제 계속 바꾸잖아요.
그 라인업이라고 할까요? 그걸 계속 바꾸니까 뭐 지금 현재 매장에 필요 없는 보드 게임들은 이제 근처 다락에다가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사실 많이 안 써보셨을 거예요. 저희 뭐 회원이 7만 명 정도지만 아직 안 써보신 분이 대부분이실 텐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대중화된 서비스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예전에 등장해서 많이 성장을 하는 서비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커피숍보다도 셀프 스토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헬로 스토리지 뭐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요거 알고 아마 일본 여행 가시면 도쿄를 지나가면 진짜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저희 한국은 아직은 차량을 이용해서 좀 보관을 한다면 일본은 진짜 곳곳에 있어서 카트 같은 거 끌고 많이 보관하실 정도로 되게 대중화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유휴 공간이 주제다 보니까 이 유휴 공간을 셀프 스토리지를 통해서 수익화해서 활용하는 사례는 해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저런 산업 시설인데 예전에 이제 공장 같은 거였죠. 도저히 이제 저기서 이제 저런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런 지식형 공장 같은 건데 저희가 이제 산업 시설로만 사용하다가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밑에처럼 저렇게 건물 전체를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영국의 저 위에 두 번째는 이제 철도의 아치. 영국에 이제 철도가 있는데 그 아치 공간의 밑을 저렇게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폐공장이나 뭐 물류 창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다가 저렇게 컨테이너 형식의 아웃도어라고 부르는데 아웃도어 스토리지로 셀프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스토리지가 공실, 그러니까 뭐 건물 단위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건물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공실에서 적합한 이유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분야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분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아까 보신 것처럼 시설 수가 15,000개고 거의 1조가 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일본을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한국에서 계속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입지 조건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희 지점들 같은 경우는 굳이 대로변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뭐 지하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주차장이랑 그다음에 저희 앱에 어떤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입지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된 건물이어도 그 호실을 저희가 셀프 스토리지를 운영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은 뭐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이 이유는 사람이 계속 상주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인 게 가장 큽니다. 어쨌든 물품이 보관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주로 들어오는 시설에 비해서는 이런 입지 조건이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점은 100% 무인 자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저 보관함이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업종과 달리 재투자가 없다. 재투자가 거의 없다. 이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도 저희가 진짜 다양한 데 들어가 있어요. 뭐 아파트 밑에도 요새 세대 창고 많이 설치되죠. 그 아파트 밑에 이제 세대 창고도 저희가 GS건설이랑 업무 협약을 해서 아마 다락에 세대 창고가 들어가는 사례도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뭐 오피스텔, 임대주택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뭐 CGV나 이런 건물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물론이고 뭐 지하, 자투리 건물, 뭐 소형 건물 진짜 뭐 그냥 가리지 않고 들어가고 있어서 이런 입지 조건이 굉장히 적응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지점의 현황들인데 뭐 좀 특이한 어떤 건물만 좀 가져와 봤어요. 뭐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곳에 이렇게 한 곳도 있고 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층마다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몇 층이 하더라도 주차장에서 저 지점 간의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최적화된 공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오른쪽은 이제 부평역점인데 저 건물을 이제 지으셨는데 정말 활용할 곳이 좀 마땅치 않아서 저희 셀프 스토리지로 저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GV도 이제 요즘 영화관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영화관이 안 좋은데 사실 좋을 때 만들었던 그런 오락 공간들이 많은데 그리고 대기 공간들이 많았죠. 그 공간들이 너무 남으니까 저기에도 저렇게 어떤 특정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 다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인 자동화 기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공간을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그 건물이나 빈 건축물이나 빈 건물이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만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텀을 주는 서비스로서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갤러리아 포레라고 성수에 있는 좀 고급
아파트죠. 좀 고가의 아파트인데 거기는 이제 약간 갤러리 컨셉이잖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밑에 이제 갤러리가 있고 그 갤러리에 전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거의 사용이 없다 보니까 저 공간을 저희 서울숲점으로 활용을 했고요. 142평인데 뭐 거의 86.5% 거의 90% 가까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갤러리 앞으로 입주민들도 많이 쓰실 거고요. 주변에 성수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강동구 롯데캐슬에 GS 더 프레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리테일 말씀드렸지만 마트가 굉장히 컸다가 요즘 좀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뭐 그렇게 막 다양한 물품을 하지 않고 이제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요 공간을 저희 다락으로 178평이나 무료 전환을 해서 여기도 한 90% 정도가 차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엑스에도 저희 지점이 하나 있는데 코엑스 지하에 저렇게 창고랑 보일러실로 쓰는 진짜 쓸모없는 공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쓰이지 않고 남는 90평의 되게 넓은 이 좋은 코엑스 지하에 저런 유휴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코엑스 쪽에서 좀 고민이 많으셨었는데 저 위에 보일러 연통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케이싱 작업을 해가지고 다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 한 82% 정도. 그리고 여기는 좀 재밌는 거는 지금 뭐 밑에도 넥스트라이즈라는 큰 행사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서울 도서전이 국제 도서전을 크게 했거든요. 그때 책을 팔아야 되는 그 참가 기업들이 저희 다락에다가 이제 그 책을 보관해 놓으시고 이제 다 없어지면은 갖다 재고를 올려 놓으시고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그 기간에 굉장히 출판사들의 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간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성남 버스 터미널이 이제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최근에 재개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당시에 이제 버스 터미널이 운영을 안 하게 되면서 저 대합실이 또 남은 거죠. 저 대합실도 저희 다락으로 전환해서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82%나 쓰고 있고요. 이거가 최근에 좀 가장 오늘 주제에 맞고 오늘 또 참석해주신 뭐 LH도 계시고 뭐 이제 우체국도 시설관리단도 계신데 뭐 되게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과의 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H랑 했던 이제 미거주 반지하 주택을 다락으로 전환한 사례인데 이제 반지하 주택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서 이제 이주 상향 정책들을 이제 지자체나 뭐 국토부나 많이 펼쳐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다행스럽게도 반지하에서 이제 이주를 하셔서 남은 반지하가 이제 공실인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요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30개 되는 반지하 주택을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로의 활용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LH나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안에 내부를 싹 공사를 했고 제습기를 통해서 습도를 잡아주면서 물품 보관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직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체국의 2층 관사도 조만간 저희가 이제 다락으로 전환을 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거는 오래된 우체국들 보면은 저렇게 2층 건물로 돼 있는데 그 2층이 관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기서 숙식으로 사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당직 같은 게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것도 이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되게 오랜 기간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데 저것도 이제 약간 사무실로 쓰기나 이러기에는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집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형태인데 좀 우체국도 그 활용도를 고민하고 계셔서 저희 다락으로 좀 조만간 전환되는 사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저희 자랑을 조금만 간단히 빠르게 드리면 일단 저희가 뭐 가장 많은 지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셀프 스토리지는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지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까워야죠. 뭐 주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까운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까움을 제공하는 많은 지점수를 확보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한 180개 그리고 올해는 한 240개까지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국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수나 뭐 속초 같은 이제 좀 저희 본사와 먼 곳에 지점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게 가능한 거는 다음에 설명드린 무인 자동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사에서도 저 멀리 있는 지점들을 원격으로 관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점에 들어가는 뭐 센서들이랑 기술들인데요. 뭐 사실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히 뭔지 잘은 모르지만 온습도나 뭐 누수 이런 보안이나 이런 센서들을 모두 설치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본사에서 저런
어드민이라 그러죠. 뭐 대시보드 어드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또 원격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물론 건물에 실제 누수가 저희 문제라기보다 이제 건물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뭐 가야 되는 경우는 있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평시에는 저렇게 본사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해외에도 잘 없는 경우인데 저희는 모바일 앱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혹시 다락 앱을 설치해 보시면 그 근처에 있는 지점들이 뜨고 그 지점의 사이즈별 유닛의 비용 이용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걸 선택하셔서 결제를 하시면 마치 그냥 일반적인 구독 서비스처럼 매월 결제가 일어나면서 구독이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지점마다 또 가격이 다 다릅니다. 뭐 사이즈별로 다른 건 당연한 것이고 지점마다 가격이 다른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강남이나 이런 이제 뭐 지대가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은 이용료가 좀 비싸고요. 좀 외곽으로 갈수록 저렴한데 여기에다가 그 지점의 수요 공급 같은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다이나믹 프라이싱 뭐 요즘 이커머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다이나믹 프라이싱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 좀 앱이 있다 보니까 뭐 저희가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보관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또 좀 진행 중인 건데 보관한 물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내가 뭘 보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리를 해준다던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 부가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스토리지는 앞으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국민연금에서 이제 위탁 운영사 모집 공고를 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셀프 스토리지를 포함한 뉴 이코노미 섹터에 투자를 뭐 20%인가 30%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 정도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국토교통부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이 셀프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뭐 공유 보관 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입법 예고가 됐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신설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규제적인 리스크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되는 정도로 앞으로 성장해 나갈 산업이니까요. 섹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